12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문제는 그래도 대표 유형들은 좀 보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의 특강 1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와 있죠. 저거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 좀 복습을 해봅시다.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 3, 3, 2, 3, 네. 이거를 세고 있으면 안 됩니다. 6개. 확률과 통계를 할 거면은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차도 같이 할게.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개 더해서 합했을 때 가장 작은 수는 얼마야? 2죠. 1, 1이 나왔을 때 2입니다. 가장 큰 수는 6, 6이 나오면 12죠. 네, 그렇게 해서 합은 요런 애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를 총 36개가 나오죠? 네. 다 세어봤더니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이거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은 합이 7이 되기 전까지는 합에다가 1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7보다 큰 수는 요거 두 개 더해서 얼마 됩니까? 13이 되더라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 보겠습니다. 우리 주사위는 6이 나오고 1이 나오면은 두 눈의 차 얼마라고 합니까? 5라고 하죠. 근데 1이 나오고 6이 나오면은 두 눈의 차는 얼마라고 합니까? 요거 굳이 마이너스 5라고 하지 않고 5라고 하죠. 얘도. 그렇기 때문에 5가 두 번 나옵니다. 제일 차이가 클 때 5, 4, 3, 2, 1, 0. 그리고 굳이 쓰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인데 그거를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우리 차는 이렇게 적죠. 네. 이거 경우의 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외우기가 더 쉽습니다. 차는 위아래 더하면 다 얼마야? 전부 다 6이죠. 자, 그럼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두 눈의 차가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 해줘야겠죠. 왼쪽에 3개 나오고 오른쪽에 3개 나오죠.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맞죠? 차는 요거 양쪽에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두 눈의 차가 3인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를 각각 3개 해서 6가지가 나오죠. 네. 무슨 말이지? 근데 주사위는 이거를 이렇게 3을 이렇게 안 하고 3으로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번 봅시다. 5 또는 10이네. 5가 되는 경우에 몇 가지입니까? 이거 이제 셀 필요 없습니다. 4가지죠. 10이 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두 개 더하면은 7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선생님 전 이게 익숙한데요 하면은 한 번씩 하나씩 빼먹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 표로 하면은 빼먹을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한데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확통 한 학기 동안은 좀 외워둡시다. 그럼 수능도 쳐야 되니까 얘는 그냥 꾸준히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주사위 두 개는 너무 잘 나옵니다. 이걸 적기 싫어서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영상 들어가서 캡처를 해, 잘. 영상 들어가기도 싫은 거지. 이거는 그냥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주사위 나왔을 때 이제 표 안 그려줄 겁니다. 두 개는. 그냥 두 눈의 합이 9다 이러면은 4개 바로 적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왜 그렇죠? 하면 안 됩니다. 두 개 더해서 13이니까 바로 4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요거 표를 그려도 됩니다. 파란색 숫자가 너무 쉽죠? 1, 2, 3, 4, 5, 6, 5, 4, 3, 2 이렇게 됩니다. 그려도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 표를 그리는 게 이 순서상 찾는 것보다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해 줍시다. 자, 그럼 이번에도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래. 자, 4의 배수 4 있고 8 있고 12 있습니까? 자, 요거 경우의 수 3개. 요거는 13 돼야 되니까 요거 13 돼야 되니까 9가지죠. 얼마나 편합니까? 순서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9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하를 마플 시너지 이런 걸로 공부를 했으면은 거기에는 주사위 3개의 합도 표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못 외웁니다 어차피. 요거를 응용해서 써야 됩니다. 3개는. 예를 들어서 주사위 3번 던져서 그 눈의 합이 뭐 한 13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요거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응용법도 좀 알려주고 요것도 좀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이 되는데 나는 지금 2개짜리는 외우고 있죠. 그럼 3개를 한번 끊어서 생각합시다. 1회, 2회를 합쳐주고 3회를 따로 생각합시다. 오케이. 3회차에 나올 수 있는 주사위 눈은 뭐부터 뭐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6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3번 다 더해서 13이 되려면 1, 2회의 합이 얼마여야 돼? 얘는 이렇게 되면은 13이 됩니까? 네. 12가 나온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 한 가지. 요거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됩니까? 네.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요것만 다 더하면 되죠. 21가지. 이렇게 3개짜리도 응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맞죠? 이해가 잘 안 되나? 네. 이거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면은 3회차가 1인 경우, 3회차가 2인 경우, 3회차가 3인 경우, 3회차가 4인 경우, 3회차가 5인 경우, 3회차가 6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3회차가 1일 때 합이 13이 되려면 1, 2회 차의 합이 얼마여야 돼? 12. 근데 요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가지. 그러면은 1번에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 가지죠. 2번에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니까 다 더하면은 21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확인 체크 2번도 눈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나오는 눈의 수의 차이가 1 이하인 경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우? 1인 경우 있죠. 차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차가 0인 경우 있겠죠. 차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2개 더해서 6 되면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럼 이거 몇 가지? 5가지. 10가지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2번 생기죠. 네. 5랑 마이너스 5가 2번 생기기 때문에 차가 1인 경우랑 차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게 5가지 생기죠. 네. 10가지입니다. 얘만 2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6가지입니다. 0은 풀마가 없죠. 아까 표를 보면 딱 보일 겁니다. 0은 딱 6가지 한 번이고 나머지만 2개 2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총 몇 가지? 16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일일이 세지 맙시다. 우리는 표를 이용해서 적용해 줍시다. (13쪽의) 저 예제 문제는 우리 아까 프린트해서 풀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약수랑 저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다 한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쪽. 자, 순열에서 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죽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경우의 수 고백 법칙 설명하면서 사건을 끊어서 보는 게 좋다라고 했죠. 네. 사건을 여러 번 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거의 안 씁니다. NPR을 계산해야 될 때 어떻게 계산한다? NCR하고 한번 끊어서 R팩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확통에서 배우는 중복 순열이라고 해서 파이가 나옵니다. 안 쓸 겁니다.
그냥 뭔지 개념만 알려줄 것이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안 쓸 겁니다. 근데 조합은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조합을 많이 쓸 겁니다. 조합을. 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끊어서 봐야지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이걸 뭉뚱그려서 합치는 순간 개념에서 실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순열. 자, 승부차기에서 5명이 순서를 정하는 경우 요거 P를 쓸 필요가 없죠. 얼마입니까? 5팩입니다. 120. 5팩까지는 외우세요. 외우고 있죠. 3팩은 6이고 4팩은 24고 5팩은 120이고 6팩은 720인데 6팩 굳이 5팩까지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회원이 10명입니다. 여기에서 뭐를 뽑는다? 대표랑 총무 1명 뽑습니까? 네. 자, 요거를 굳이 P를 쓰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순열 쓰세요. 대표 면접 뽑자 얼마? 10시. 대표 뽑는 방법 끝났습니까? 네. 몇 명 남았어? 9명 남았죠. 총무 뽑자. 20.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거 10P2 저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괜히 나중에 더 헷갈립니다. 자, 3번. 4개의 문자 A, B, C, D를 나열하는데 어떻게? A, C를 자 이웃하게 하면은 뭐 만들어라? 주머니. 그렇죠. 선생님이 주머니 하나 만들어보고 걔를 몇 개로 본다? 1개로 보라 그랬죠. 주머니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A랑 C가 들어가고. 그럼 주머니 밖에 누구 있어? B, D가 있습니까? 네. 저 주머니는 1개로 보니까 저거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3 팩토리얼이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나열 3팩이니까. 네. 근데 주머니 안이 정돈이 안 돼 있네. 쟤네 둘이 줄 세우는 거 2팩이죠. 그래서 총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알죠? 네. 조합 볼까? 자, 요거 하고 오늘 원순열 바로 배웁시다.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답니다.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에서 4명을 뽑습니다. 4명. 자, 후보가 9명이죠. 네. 근데 각각 2명씩 뽑겠대. 자, 남학생 2명 뽑자 얼마?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5명이고. 5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되고. 여학생 2명 뽑읍시다. 40. 4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되죠. 요거 계산법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계산법은 2팩을 먼저 분모에 적어주고 5부터 2번 적어주면 되죠. 네. 실전 계산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몇 개? 10개. 이거 6개입니까? 저거 2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지? 왜 곱합니까? 나는 몇 명을 뽑는 게 목적이야. 4명. 4명을 다 뽑아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끝나죠? 네. 끝났으니까 나 2명밖에 안 뽑았지. 그래서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거를 남자 뽑는 경우, 여자 뽑는 경우 해가지고 분류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지? 곱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거는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는답니다. 일단 뽑읍시다. 네. 자, 8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건데 이미 A, B는 뽑았어. 그럼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후보가 몇 명입니까? 6명. 6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아야 되죠? 네. 먼저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 6시 3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고 나면은 가정을 해줘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6시 3을 내가 이미 고려해줬기 때문에 3명이 C, D, E가 뽑혔다고 가정을 해줘도 무관합니다. 네. 맞죠? 근데 이걸 안 하고 바로 가정하면 안 돼. 경우의 수 셌으면 가정해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 B 두 사람을 이웃하게 줄 세웁니다. 다시 여기 한번 끊어갑시다. 끊어갈 거야. 네. 자, 그냥 A, B, C, D 이 5명이 있는데 A, B를 이웃하게 줄 세울 겁니다. 주머니 안에 A, B 넣어주고 바깥에 C, D, E 있네요. 요거 4명과 똑같죠? 주머니는 하나로 보라고 했으니까 얼마? 4팩인데 A, B 줄 세워야 되죠? 자, 요렇게 끊었으면 요거 두 개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곱해줘야 되죠. 그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저 앞에 게 20, 48, 960인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다 끊어가지고 조금 따로 봐주면 좋다. 대신 경우의 수를 세고 나서 이렇게 가정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15초까지 확인 체크 풀고 아까 줬던 프린트한 문제 마저 푸는 게 여러분들 일단은 숙제 하나고 숙제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일주일이니까 우리 16쪽 보겠습니다. 자, 원순열을 이제 배울 건데 원순열이 뭐냐면은 돌림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림판.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수학여행 갑니까? 네. 어디 갈지 정해졌나? 제주도 갔네요. 정해졌어? 네. 그래, 안 정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후보지가 제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중구 아니면 부산. 부산이요? 부산이요? 그럴 거면 그냥 경선을 주는 게 이렇게 낫지 후보가 않아요?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년 대표가 있나? 자, 학년 부장선생님이 수원이한테 불러가지고 수원. 어떡해요? 자주 불리는. 자, 이 돌림판에다가 저것들을 적어라 라고 나한테 시켰어. 네. 그러면은 여기 돌림판 위에는 좀 화살표가 있겠죠. 그래서 돌리는 건 쌤이 돌리겠대. 근데 표만 너가 채워줘 이렇게 한 거야. 네. 돌려가지고 나온 곳에 가자라고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은 저 원형판을 4개의 저거를 적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돌아가지 않는 판이야. 네. 그럼 몇 가지죠? 네 가지. 4개를 저기다 써야 되니까. 12번. 4팩이죠? 네. 4팩토리얼이죠. 요거 만약에 저게 돌아가지 않는 판이냐면은 여기 쓰는 방법수 몇 가지입니까? 4가지. 4개 중에 하나죠. 네. 4가지. 하나 썼어. 그 다음에 여기 쓰는 방법 몇 가지야? 3가지고. 그 다음 여기 쓰는 방법 2가지고. 여기 쓰는 방법 남은 거 하나 한 가지 쓰면 되죠. 네. 맞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 얘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죠. 네. 자, 근데 만약에 한번 봐봐. 수원이한테 딱 하나만 제주도를 어디 쓸지만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는 나는 오른쪽 위가 좋아 이러고 여기다가 제주도를 썼어. 맞습니까? 나는 오른쪽 위를 채웠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저게 돌아가는 판이야. 선생님이 오른쪽 위에 제주도가 있는 게 보기 싫었어. 그래서 싹싹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수원이는 오른쪽 위를 채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려버리면 오른쪽 위가 다시 빈자리가 되죠. 네. 자, 근데 이거 조금 더 돌리면은 이렇게도 되죠. 이거 거꾸로 쓰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조금 더 돌리면은 이렇게도 되죠. 네. 이 4개가 어때? 수원이가 한 가지 방법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수원이는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주도를 쓰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네. 사실 어디에 쓰든 의미가 없죠. 네. 돌리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제주도를 쓰는 방법이 나는 요거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4 위치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고 생각해서 4가지라고 생각하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순간 뭐다?
한 가지. 제주도를 적는 방법이 한 가지인 겁니다. 맞죠? 네. 어디에 적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었어, 제주도를. 자, 이제 일본을 적는 방법은 한 가지.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니죠. 제주도가 적혔죠. 두 가지. 아무리 돌리더라도 제주도 맞은편에 적는 거랑 제주도 왼쪽에 적는 거랑 제주도 아래에 적는 거랑 다 다른 경우죠. 맞습니까? 그럼 일본을 적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되겠죠. 아, 제주도를 적는 순간 이제 돌리더라도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죠. 네. 첫 번째 거를 하나 적는 순간 다 위치가 뭔가 특별한 위치가 되어버렸으니까 똑같은 위치가 아니고. 네. 그럼 일본 아무 여기 적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중국 적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두 가지고 부산 적는 방법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돼요. 결론으로 어떻게 됩니까? 3팩이 되어버립니까? 네. 원이 아닐 때는 돌아가지 않을 때는 얼마였어? 4팩이었지. 근데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3. 하나가 줄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을 저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2번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에다가 하나를 빼서 팩토리얼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자, 요거는 책에서 하는 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순열을 선생님이 직순열이라고 보자라고 했죠. 네. 맞습니까? 자, 첫 번째 애를 여기에 딱 놓는 순간 요 세 개가 원순열이 됩니까? 직순열이 됩니까? 직순열. 직순열이 되죠. 네. 그래서 원순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첫 번째 거를 놓고 그 다음을 직순열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아주 기본형이니까 첫 번째를 놓는 방법이 한 가지인 겁니다. 좀 변형되면은 첫 번째를 놓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이거나 세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네? 밖에 소리 몇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요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테이블이 통째로 돌아가는 테이블이야. 네. 그래서 수원이 뭐 여기 들어왔어. 수원아 미안하다. 잘 없어서. 너 보고 앉으래. 어디 앉을래? 아무 때나. 그러니까 앉는 네가 첫 번째 사람이 앉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 한 가지. 한 가지. 아, 누가 봐도 여기랑 여기는 너무 다른 자리지 않아? 네. 나는 좀 아이야. 옆에 누가 앉는 게 싫어. 그런 친구는 여기 앉겠죠. 네. 근데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어때? 똑같죠? 혼자 앉는 건 똑같잖아. 저 돌아간다고 했잖아.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앉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어? 아, 2인석에 앉는 방법이 있겠죠. 네. 자, 근데 2인석에 앉기는 앉는데 왼쪽에 앉는 방법하고 오른쪽에 앉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2인석 기준으로 왼쪽에 앉는 자리는 어디야? 요거죠. 네. 요거 두 개가 똑같은 자리죠. 자, 2인석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는 방법은 요거 두 가지죠. 네. 그럼 수원이가 처음 들어와서 앉는 방법은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입니까? 맞죠?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게 꼭 한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변형이 되면은 1인석에 앉거나 2인석인데 왼쪽에 앉거나 2인석인데 오른쪽에 앉는 방법이 있죠. 그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앉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자, 한 사람이 앉는 순간 뭐가 된다? 직순열. 직순열이 됩니다. 남은 자리 몇 자리야? 5자. 그냥 5팩 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저런 문제는 아까처럼 그냥 6명이니까 6-1팩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저 공식은 이제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1 빼서 팩토리얼 한다 원순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거. 아주 기본만 저걸로 풀립니다. 절대 저거는 학교 시험에 안 나와. 어떻게 한다? 첫 번째를 놓고 그 뒤는 직순열로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완전히 원형이면 어떤 경우야? 첫 번째가 몇 가지인 경우야? 한 가지인 거죠. 네.
그러고 5팩이니까 저게 6-1팩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림마다 다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무조건 1 빼고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사람을 놓는 순간 나머지는 직순열이 되더라. 오케이? 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원순열을 푸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도형은 내가 쳐다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 그 관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근데.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까? 여기서 쳐다보든, 여기서 쳐다보든, 여기서 쳐다보든, 여기서 쳐다보든 똑같습니까? 네. 그럼 똑같은 게 몇 개 나와? 네, 근데. 4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얘를 처음부터 직순열 해보자. 얼마야? 아, 4팩이죠. 네. 맞습니까? 근데 쳐다봤을 때 똑같은 게 몇 개야? 네, 중복되는 게 4개죠. 걔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값이 얼마야? 3팩이죠. 네. 똑같이 나옵니까? 선생님, 그럼 아까 전에 이 이상한 모양은 어떻게 되나?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쳐다봤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관점이 몇 개 있습니까? 세 가지. 내가 2개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열로 보는 관점을 보고 싶어. 얘랑 똑같은 관점 어디 있습니까? 위에 하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똑같죠. 네. 똑같은 관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습니까? 쌤, 전 저렇게 보기 싫은데요. 그럼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두 쌍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중복되는 관점이 2개죠. 네. 처음부터 직순열로 생각합시다. 얼마입니까? 6명 다 앉히면 6팩이죠. 중복되는 관점이 몇 개야? 2개 나누면 됩니다. 얘랑 어때? 똑같죠? 쌤 왜 같나요? 6팩이 뭐야? 6 곱하기 5팩이죠? 근데 2분의 1이니까 이게 3이 되니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오케이? 자, 원순열 문제 2가지 방식으로 풀 겁니다. 첫 번째 거를 먼저 놓고 나서 그 다음을 직순열로 푸는 경우, 아니면은 처음부터 직순열로 생각하고 관점의 수를 나눠주는 거. 이 2가지 방식으로 풀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전에 해보니까 이거 있잖아. 첫 번째 사람 놓는 게 편했어? 관점 나누는 게 편했어? 놓는 거예요. 그래? 나누는 게 편하지 않나? 저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다 2번으로 풀 겁니다. 오케이? 도형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2번으로 풀 겁니다. 여기 봐봐. 예시를 한번 볼게요. 20쪽 한번 펴보자. 관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책에 있는 풀이는 첫 번째를 먼저 놓았습니다. 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지금 필수에서 2번 봐봐. 쳐다봤을 때 똑같은 관점 몇 개 있습니까? 5개. 5개 있죠? 누가 봐도 5군데에서 봤을 때 모양이 똑같죠? 네. 10명입니까? 네. 처음부터 직순열로 생각하세요. 10개 T팩토리얼입니까? 네. 관점 몇 개? 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도형 문제는 위에 걸로 안 할 겁니다. 밑에 걸로 할 겁니다. 네. 저렇게 무식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네. 무슨 72만 5천, 저거 하지 마세요. 그냥 10팩 곱하기 5분의 1로 적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9번 봐봐. 저거 똑같은 관점이 몇 개 생겨? 19번에 1번. 밑에 확인 체크. 2개. 2개가 생깁니까? 네. 2 관점이 생기죠? 네. 몇 명이 안 씁니까? 요거 10팩을 2분의 1 해준 게 1번 답입니다. 네. 2번은 관점이 몇 개 생겨? 3개. 몇 명이 안 씁니까? 9팩을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원순열 이렇게 접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한 명 안 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도형 문제. 20번 봅시다. 관점 몇 개야? 육각형이네. 6개죠. 네.
12명이 앉습니까? 네. 그러면은 12팩 곱하기 6분의 1입니까? 네. 근데 얘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져 있어? 2 곱하기 A 팩토리얼로 적혀져 있죠? 네. 그럼 누구만 한번 떼주면 돼? 12. 12만 한 번 떼면은 2 곱하기 11팩이 됩니까? 네. A가 얼마다? 12. 11이다. 20번처럼 문제가 나옵니다. 저렇게 큰 숫자 계산하라고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 바로 응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에 색칠을 하는데 4가지 색깔을 칠하죠. 맞습니까? 이 도형 쳐다봤을 때 똑같은 관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3개죠. 네. 4가지 색깔을 칠하면 4팩에다가 3 나누면 됩니다. 8이죠. 네. 어렵지 않지? 관점만 잘 세워주면 됩니다. 이 도형 삼각형이잖아. 어떤 거? 내가 하나를 요걸로 한번 고정시켜보자. 요거랑 똑같은 모양 어디야? 여기서 한번 생기고 여기서 한번 생기지. 또 있어? 없죠? 아니면은 내가 첫 번째 관점을 요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거리도 3개죠. 왜 관점 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21번 봅시다. 이게 뭐야? 관점 몇 개야? 7. 네? 6개. 그래서 6개죠? 네. 근데 7군데 칠합니까? 네. 그럼 7팩에다가 6분의 6분의 1 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요거 우리 좀 알 수 있는 요 정도는 계산해야 됩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입니까? 맞죠? 6분의 1만 소거시키니까 5팩이 우리 얼마였죠? 120. 841이네. 이 정도는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뭐 몇만은 안 하더라도 몇백은 해줘야 됩니다. 자, 22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올 겁니다. 네. 학생들 진짜 어렵게 풉니다, 저거. 자, 잘 보세요. 저 도형을 내가 딱 쳐다보는 거 하나 정하고 똑같은 관점이 몇 개 생겨요? 4개? 4개 생기죠. 저게 5개 아닙니다. 자, 봐봐.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 요 밑에서 보는 모양이랑 여기서 보는 모양은 같아 틀려. 달라. 다르지? 그럼 내가 여기로 보는 걸 하나 정했다고 칩시다. 네. 똑같은 모양 몇 개 생깁니까? 4개. 4개 생기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관점 몇 개? 4개. 면 몇 개? 5개. 5팩에다가 4만 나눠주면 됩니다. 30. 어렵나? 괜찮지? 자, 그러면은 쭉 넘겨봅시다. 쌤 그려줄게. 친구들 39쪽 펴봅시다. 내가 이거 그릴 수 있으려나? 몇 번인데? 19번. 쌤 책을 줄거든요. 선생님 이거 24번 오류예요? 네? 이거 2CO 가능가? 불가능하네. 3n 플러스 2CO 입니다. 그러니까 2CO 가 아니고 앞에 합쳐서. 요거 19번. 여기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교육청 기출문제고 아주 고난도 문제였고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풀이 방법으로는 이건 실력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내가 보고 싶은 면을 그냥 하나 찍어봅시다. 자, 그냥 왼쪽 상단에 여기를 쳐다본다라고 한번 찍어봅시다. 네. 요거를 난 기준으로 잡을 거야. 네. 요거를 쳐다본 거랑 똑같은 모양이 몇 개 생깁니까? 6개. 6개 생기죠. 네. 위에 3개 있고 밑에 3개 있죠. 네. 관점이 몇 개? 6개. 면이 몇 개? 8개. 8팩에다가 6만 나오면 됩니다. 요 계산하면 3번 나옵니다.
괜찮지? 관점에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정사면체라고 해봅시다. 이거 정사면체. 정선을 해줄게요. 자, 정사면체 칠하는 방법 몇 개일까요? 아. 네. 그렇죠. 6개죠? 정사면체는 어때? 면마다 보는 모습이 똑같죠? 네. 정삼각형 4개 붙여놓은 거잖아. 네. 이면으로 보든, 보면 이쪽으로 보든,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보든, 밑에서 보든 모양이 다 똑같죠? 네. 똑같은 관점이 몇 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개죠? 면이 4개죠? 4팩에다가 4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원순열 문제인데 도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관점을 찾으세요. 관점의 수만 좀 꼼꼼하게 찾아주면은 쭉 칠하고 쭉 계산하고 그냥 그것만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게 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가 더 있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 10. 그렇죠. 다시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게 2번 방법이었죠, 선생님 말은. 도형이 나오면은 관점을 찾아서 직순열에다가 관점만 나눠주면 된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을 막 직접 원형 탁자나 이런 거에 앉히는 문제 있습니다. 네? 아직은 몇 쪽이 아니고. 그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부터 알아? 최초의 한 명을 먼저 앉히세요. 그 다음이 뭐가 된다? 직순열이 된다. 자, 이거는 실제로 뭐 사람이 앉고 사람이 뭐 앉는다. 아니면은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순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핵심이, 관점이 핵심이라는 거는 1번은 얘가 핵심입니다. 최초의 한 명이 무조건 한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통이 19쪽. 확통 문제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풀이법을 안 듣고 그냥 n-1팩으로 접근하면 밑에 확인 체크 3문제 있지? 네. 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똑같이 1 빼서 팩토리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요 원리를 적용하면은 진내가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자,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여서 앉는다는 거죠,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일단 이웃하니까 뭐 만들어야 돼? 주머니 만들어야 되지? 네. 주머니 만들어서 여학생 1번, 2번, 3번 넣읍시다. 그리고 바깥에 남학생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까? 네.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주머니는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본다고 했죠. 그럼 이 한 개를 원형 탁자에 앉힐 겁니다. 원형 탁자에 앉힐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6개 있는 거죠? 요거 한 개라고 했잖아. 5개 했죠?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그냥 별 조건 없는 6개 돌아가는 원형 탁자에다가 요거 한 개 앉히는 방법 몇 가지? 여섯 개. 한 가지죠? 한 가지.
여기 앉으면은 돌리면 되잖아. 네. 여기 앉아도 돌리면 되고, 여기 앉아도 다 똑같잖아, 너 자리가. 그러면 요 여학생 3명이 있는 덩어리를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요게 한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 앉혔죠. 그럼 나머지는? 예. 첫 번째 앉히고 나면은 나머지는? 직순. 그럼 나머지 5명은? 5명 앉힙니다. 몇 가지? 5팩이죠,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여학생들이 지금 혼잡하게 앉아있죠? 네. 저 3명 앉혀야 되니까 얼마? 3팩. 요게 답입니다. 6팩이네. 720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어렵죠? 요게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원순열 자체가 어려운 건데 도형을 지금 되게 쉽게 접근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기존에 배웠던 거 적용해야 됩니다. 덩어리는 한 명으로 본다 그랬죠? 대신 덩어리 안은 배열해줘야 되지. 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자,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웃하는 것도 그렇죠. 이웃해도 되는 애들끼리 먼저 앉히라 그랬죠? 네. 얘네들이 이웃하기 싫대. 여학생들이 싸운다, 선생님이. 남학생들 먼저 앉힙시다. 자, 원형 탁자에 남학생들 5명을 앉힐 거야. 자리 몇 개야? 5개죠? 네. 맞습니까? 자, 남학생 첫 번째 남자 1 먼저 앉힙시다. 얘 앉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입니까? 네. 자, 남자 1이 여기 앉았어. 자, 이제 남자 4명 나머지 앉히는 방법 몇 가지? 4팩입니까? 네. 그래서 남학생이 다 앉았습니다. 이제 누구 앉히면 돼? 여학생. 여학생 3명을 앉혀야 되지. 여학생 3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6군데. 5군데. 5군데죠. 네. 우리 기존에 하던 직순열이랑 다르죠. 우리 남자 5명 앉히고 나면은 여학생 앉을 수 있는 6군데 생겼죠. 네. 근데 원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저 5개만 생기니까 네. 맞죠? 자, 자리부터 뽑자. 여학생 앉은 자리. 5C3. 5군데 중에 3개 뽑아봅시다. 얼마? 5C3. 그 다음에 여학생 앉히자. 3P. 자, 여기에서 뭐가 됐어? 원순열의 특징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네. 그 뒤에 계산하면서 원순열을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원형은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남학생도 앉혔고 여학생도 앉혀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60에다가 24니까 숫자가 좀 크네. 1440인가?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좀 나와도 돼요? 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6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5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가 원탁에 둘러 앉는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교대로 앉으라고 그랬죠? 우리 원래 순열 문제에서는 교대로 앉으면은 누가 제일 앞에 오느냐 정했었죠. 네. 남녀인지 연함인지 요거 정했었죠. 그냥 둘 중에 하나 합시다. 누구부터 할까? 남자. 남자부터 할까? 네. 남자 5명 먼저 앉힙시다. 그렇게 됩니까? 네. 남자 5명을 원형에 앉히니까 누구부터 앉혀야 돼? 1번부터 앉혀야겠죠? 네. 자, 남자 1번은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자, 이 순간 요 순열은 원형의 성질을 이제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네. 이 뒤로는 원순열 고려하면 안 돼. 자, 남자 4명 나머지 앉힙시다. 4팩입니까? 네.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다 앉았어요, 여기. 네. 자, 여자 5명 앉힐 겁니다. 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5군데에 5명이 앉네. 얼마? 5팩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쌤 원순열인데요 하고 여자도 4팩 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요거 한 번에 이미 원형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24니까 얼마야? 2880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그 직순에서는 여자 운동을 써. 네? 얘는 또 여자로 시작. 돌릴 건데 뭔 상관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2880이죠? 17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겠죠? 그랜드마더, 그랜드파더, 마더파더, 선, 도터가 있습니다. 자, 1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총 6명이죠? 네. 할머니를 먼저 앉힙시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고 싶은데 할머니를 먼저 앉히자. 자리가 6개 있습니다. 자, 할머니 앉히는 방법 몇 개? 한 가지죠? 네. 자,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앉으셨다고 합시다. 할머니 여기 앉으셨어.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어떻게 앉으시겠대? 마주보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바로 반대편. 무조건 여기입니까? 네. 고정입니까? 하나. 할아버지 선택권이 있어 없어? 네. 할아버지까지 한 가지가 돼버리니까 네. 맞죠? 할아버지는 자동으로 할아버지 옆에 나머지 4명은 4팩이 됩니다. 1번 답은 24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금슬이 좋으시네. 자, 2번은 어때? 할아버지가 꼭 할머니 옆에 앉으시겠대. 자, 할머니가 아까 한 가지였죠? 네. 자, 이제 옆에 앉는 방법은 후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네. 2군데가 있죠? 그럼 할아버지가 선택권이 생겼을 때 몇 가지? 두 개. 2가지죠? 뭐 이식이 해도 되고 2가지죠? 나머지 4명은 4팩이니까 이거는 48이 되겠습니다. 이죠? 맞죠? 나머지 4명. 그래서 먼저 한 명을 앉혀주고 나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18번은 사실 여러분들 그래. 중국인 2명하고 일본인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답니다. 총 몇 명입니까? 8명. 8명이죠. 자리가 몇 개? 8개. 자, 중국인 2명 사이에 일본인이 3명 앉아야 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마주. 중국인이 마주봐요. 반드시 마주봐야 되죠. 그래야지 요 3개가 일본인 앉고 요 3개가 일본인이 앉겠죠. 네. 중국인이 마주보는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한 명 먼저 앉힙시다. 중국인 1번부터 앉힐게. 네. 자, 중국인 1번 앉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2번은 반드시 어디 앉아야 돼? 여기 앉아야 되죠? 네. 중국인 2번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도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6자리는 얼마? 722 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순열 요 2개가 갑니다. 누구 앉아라 마라 하면은 한 명부터 어떻게든 잘 고민해서 앉혀보세요. 그 마주보면은 마주보게 하면 되고 이웃하면 옆에 앉히면 됩니다. 그거 말고 뭐 도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관점이 몇 개인지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2분이네. 20분에 합시다.